관심이 깊게 가는 날이라서 이렇게 많이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예산 편성 방향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언론인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본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 취득재정 심에 지방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가 재정도 2년 연속 계속 국세 결손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로 교부세 감소가 지금 우려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여러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사업보다는 인생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과도한 긴축 재정이 또 서민 경제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또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방채를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 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 본 예산 1조 9,060억 대비 759억 원, 약 3.98%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우선 효율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 및 시민 안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민 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행정 운영비를 절감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우리 간부들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우리 업무 추진비 같은 것을 30%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업무 추진비 절감한 항목을 작년에 절감한 액수에 플러스 10%를 더 추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 운영비성의 경비, 여비, 공공위탁비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절감해서 민생 경제에 더 투입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 그리고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020년 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을 세웠습니다. 장욱진 생활기념관 건립공사의 마무리 사업으로 40억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보상에 30억을 반영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완공을 위해서 3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둘째, 시민 접점에 민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회관, 경로당 이용을 위해서 재건축 보수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가덕들 근린공원 화장실 예산에 약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대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사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에 82억, 시 자체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2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예산
8,700만 원도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억을 반영하였고요.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이음패스에 50억, K패스에 15억을 각각 반영해서 시민들께 편리한 교통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셋째,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에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10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산을 1억 2천만 원, 침수우려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에 2억, 그리고 새로운 지하차도와 나린제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에 각각 4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 아동, 청년,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는 확대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0%, 약 120억, 2.1%를 증가한 5,751억 원을 편성해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828억,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59억,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수당 319억, 유리가정 보육료 232억을 반영했고,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모급여 326억, 아빠장려금 4억, 출산 축가금 34억, 직장맘 지원센터 1억 4천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8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지난번에 이어서 더 크게 반영한 예산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보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242억, 주거급여 107억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179억을 반영했습니다.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2차 지원 3억 5천만 원, 주거 임대료 지원 2억 7천만 원, 월세 한시 특별 지원 8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보전 지원 사업도 4억 7천만 원을 반영했고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업 임업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8억, 10.5% 증가한 1,1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진행된 288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농업기반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수당 35억, 또 배수로 농로 정비 등 농촌 생활 환경 정비를 위해 9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8억, 과수 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시설원의 생산기반 지원에 4억을 반영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영인전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2차 보조금 지원 26억,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유망기업 유치 및 입주 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106억을 투입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0억 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정원도시의 저변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1265억 원, 그리고 국비 7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제가 우리 시민단체 또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쟁점의 중간에 표현을 했든 안 했든 26년도 4월이라는 선거 시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로서는 이런 선거를 내려놓고 정치를 내려놓고 순수한 시의 발전과 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가 끝난 26년도 가을에 개최하는 것을 제의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국비 77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비 7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CD 예산 6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26년도 4월에 했더라면 25년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가을로 연기하게 된다면 26년도와 25년도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 예산 부담에도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글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60억, 그리고 충남 정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의 18억을 편성하였고, 낙화 축제와 마이스 기반 구축 등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각 실국에서 뼈를 깎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무엇일까?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한 예산안은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의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시의회 논의를 거쳐서 12월 1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대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이러한 여건이 어려운 건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또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 형편에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얘기들 모든 자치단체장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가 어려움으로서부터 힘들어지시는 서민과 민생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적 확대는 더욱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과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예산이었다는 걸 헤아려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조직 진단, 사업 분석 등을 통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이러한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밝은 미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